혼은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거 있죠? 지금 저하고 얘기하면서 굴러가는 머리, 생각하는 머리, 그게 혼입니다. 의식. 백은 우리 몸을 이끌고 다니는 본능입니다. 본능. 무의식. 그 다음에 영은 의식도 아니고 본능도 아닌 사이의식인데, 이게 뭐냐면 미친 사람들은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도 아니잖아요. 뭔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가 영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깨어있는 상태인데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자기체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영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다 이렇게 영혼이다 하는 거는 깨어있는 상태의 사고체계 아니면 뇌 생각체계 뭐 마음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심이 나오는데, 심은 조금 다른 형태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 본능 체계는 영주 본신편에 보면 정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정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자손을 만들고 싶은 것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니, 그건 본능이라는 얘기죠. 이게 백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형, 정기, 신에서는 인체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아직도 해부학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해부학 얘기는 안 나오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관찰한 거죠. 아니, 무엇을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잠잘 때는 근육을 많이 안 쓰니까 저건 원기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책 쓴 사람 데리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네요. 원기, 진기, 종기, 그 다음에 정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치료법도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그죠? 근력을 못 쓰는 사람, 근육이 힘을 주는 방법을 쓰죠. 써야 되겠죠. 그런 약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쓰는 약이나 여기에 쓰는 약이나 여기에 쓰는 약이나 여기에 쓰는 약이 별 차이가 없죠. 그렇겠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미세하게 차이는 납니다. 이제 이런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호흡을 어떤 식으로 증가시키냐, 근력을 어떤 식으로 증가시키냐, 내장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증가시키냐, 아니면 면역의 힘을 어떤 식으로 증가시키냐, 이런 거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 얘기도 동의보감에 차근차근히 보시면 표시나게 돼 있습니다. 표시나. 그 다음에 혼, 백, 영을 다루는 거는 정신과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항증이나 전증 이런 거를 다루는 영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 환경하고 만나는 인체를 아까 유금이라고 하는 거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인체 자체, 개체가 작동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경락, 오장육부라는 해부학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질병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그 거대한 아주 커다란 체계, 아주 거친 체계에서 나눈 질병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어떤 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만나는 불편함 이런 걸 해소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런 방법들이 좋고, 실제로 한의학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출된 환경이 조선시대에 허준이 살았을 때 그 환자들이 노출됐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노출된 환경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재창출돼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방법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뿐이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이해에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우리가 노출된 환경에서 어떻게 그거를 쉽게 손쉽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10여 년 이렇게 한의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잘 다뤄진다. 그 문제는 정말 잘 다뤄진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락과 오장육부인데, 자, 이거는 인체의 껍질을 벗기고 들어간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체를 바깥에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인체 안으로 들어가자. 인체 안에 무엇이 있냐, 이거를 파헤쳐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학인문에 보면 경락이 먼저 나오고 오장육부가 뒤에 나오거든요. 장부총론이 뒤에 나온다고.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요놈이 먼저 나와요. 오장육부가 먼저 나오고 경락은 맨 뒤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의학인문 입장에서 왜 경락이 앞에 나왔냐, 그렇게 따져볼 때는 경락질환이라고 하는 건 결국 표피 쪽에 있는, 표피 쪽에 일종의 선이잖아요. 경락이 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표피 쪽에 우리 눈이 닿는, 아니면 우리 손이 직접 닿는 영역의 해부학쯤으로 경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경혈에서 출발합니다. 경락론도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꼭 맥이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락이나 경혈의 근본 베이스는 혈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넘어가는 이야기는 전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경락에 뭐 무슨 설 뭐 한 10몇 가지 경락 학설이 있는데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경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경락으로 전이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경혈을 설명할 때 반드시 맥이 동원되고 있고 그 부위들이 정확하게 그 혈관과 일치하는 위치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표피로부터 접근하는 해부학으로 따지면 정확히 맞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해부학으로 따지면 혈관, 체표 쪽에 있는 혈관들을 다루는 것이 제일 먼저 방법일 거다. 해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를 이해하는 방법이. 그래서 경락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표피 해부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락은 넘어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줄로 쭉쭉 쳐놔가지고 12경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밑에 12경근이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근육학, 근골격계 학이 거기에서 다 다뤄진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 이제 뱃속을 이제 헤집고 들어가는 거죠. 헤집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덩어리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문제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심은 군주지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신과 정기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과 심은 군주지관을 심을 바라보는 시각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낱개의 심장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에서 정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자, 현대 해부학은 심장의 구조, 기능,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죠. 그죠? 물론 의학인문으로 가면 심장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게 12냥쯤 되고 주먹만 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도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군주지관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놨다는 얘기는 정이라고 하는 인체, 개체를 정기, 신으로 나눠 보는 것처럼 심장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영 감이 안 오는 것 같으네.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게 왜 심장이 군주지관이냐 이겁니다. 우리 몸에서 왜 군자를 붙였냐. 군자를 붙였냐. 이거는 이제 국가 제도에 연결을 한 거죠. 국가 제도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당시는 전제군주였을 거니까 임금이 모든 것이죠. 조선은 이씨 왕조의 나라였죠. 그죠? 그 사람 하나의 것이었지. 그러니까 모든 것, 전제군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의 것이지 그 나라가. 마찬가지 심장은 우리 몸 안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뭘까?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추측해 가는 겁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심장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요즘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심장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장사였습니다. 그죠? 뇌사라는 게 없었죠. 심장이 멎어야 죽었다 했지. 그러니까 심장은 생명체에서 가장 핵심 키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핵심 키.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책 생략을 하다 보니까 책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누구냐?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모든 게 모였다가 모든 게 풀어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책 생략 입장에서는 심장은 무조건 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루는 컨트롤 박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여러분들이 심장을, 혈관을 다루는 컨트롤 박스라고 얘기하면 다 웃죠. 혈관을 다루는 컨트롤 박스는 이 안에 있는데 말이야. 심장을 컨트롤 박스라고 하면 되겠냐. 웃겠지만 과거의 해부학 기술이라든가 그 관찰 능력으로는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해부학에 들어가는 단서입니다. 한의학은 도대체 해부학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 서양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그냥 공부하면 한의학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따로 노는 거죠. 해부학을 백날 공부해봐야 한의학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전혀 안 맞으니까 두 개가. 그런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지금처럼 체행론 위에서 해부학을 해석해 나가면 해부학이 갑자기 한의학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각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순환구조로. 체액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하면 한의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장으로부터. 자, 심장이 있습니다. 대동맥에서 혈액이 흘러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갑니다. 뭐, 완두동맥, 뭐, 총경동맥,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갈비뼈로 쭉 나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알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강동맥 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러 군데로 빠져나가죠. 간으로 나가고, 비장으로 나가고, 소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상장간막 동맥이 나오고, 하장간막 동맥이 나오고, 여기서 심장동맥이 나갑니다. 뭐 하여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밑에 가서 갈라지죠. 대퇴동맥으로. 비슷한가요? 관심이 없으면 뭐 그냥 비슷하다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체액은 일방향이 없습니다. 그죠? 한 방향으로 가면 한 방향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이 여기까지 같이 온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하대정맥이요. 양쪽에 대퇴정맥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라가죠. 여기로 들어오고, 상대정맥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자, 여기에 머리와 팔을 모두 포함해서 여기로 순환해서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심장에서부터 상지로 머리로 이렇게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나간 이게 상지, 뭐 우측 팔, 좌측 팔, 머리라고 합시다. 그럼 나간 것이 들어올 때는 다 상대정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하나의 서클이죠. 순환. 심장을 중심으로 한 서클입니다. 이렇게 순환이 움직이죠. 그죠? 혈액은 어쨌든지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 팔 쪽으로도 피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뺄 때도 빠져나올 때는 한 통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단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를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면 혈액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겠죠? 자, 처음에 발적, 발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혈액이 공급돼야 되겠죠. 갑자기 공급됩니다. 공급되고 부종이 생기고 그 부종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콧물, 구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순환구조론 입문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순환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폐로 가겠죠. 그죠? 폐로 들어가는 놈이 있고 폐가 있으면 다시 돌아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다른 혈관하고 얽힌 데가 없죠. 그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폐동맥, 폐정맥. 다른 데라고 얽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동맥을 따라서 가다가 간으로 가고 비장으로 가고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이런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간으로 모입니다. 이걸 문맥체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대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혈액은 원칙적으로 간을 통해서 하대정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클입니다. 또 하나 신장으로 가는 양쪽이 신장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신장 동맥으로 갔다가 이놈은 그냥 하대정맥으로 바로 들어오죠. 또 하나의 서클입니다. 대략 이렇게 분류된 네 가지 시스템에 25% 정도씩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씩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체계 속으로. 혈액이 4분의 1씩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염증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놈보다는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한 30km쯤 뛰었다고 합시다. 그럼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 쪽으로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죠? 그 30km 동안 뛴 동안에 노폐물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근육 쪽에서. 근육 쪽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그러니까 아주 그런 마라톤 선수 같이 아주 급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 20배 이상 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증가한 혈류량만큼 어딘가는 혈류량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로 가는 혈류량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액이 편중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뭐 그거 운동역학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뭐 그림은 테니스 선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체액이 편중돼서 움직인다. 혈액이 편중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편중돼서 움직일 때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위치에 갖다 염증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혈액순환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팔에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는 팔 쪽의 혈액순환량이 증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말기에는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져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기 염증 상황에서는 혈액순환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질병 상황도 운동 상황에서처럼 체액을 몸 안에서 편중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아까 풍환서습조화라고 차가운 데 있으면 열을 내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더운 데 있으면 몸을 식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질병도 똑같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장으로 들어가면 간에 염증이 생긴다, 위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상황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왔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서 왔다. 머리가 아파서 왔다.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가 아픈 상황을 순환으로 처리할 수 있니? 요즘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배 아픈 상황을 그냥 아픈 것만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 줄 거니 아니면 염증으로 보고 소염제를 줄 거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해서 한약도 그런 상황에 맞게 쓰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원래 그 밑에 깔려있는 바탕은 아까 풍환서습조화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다루는 그 차면 덮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런 거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염증을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한약이 갖고 있는 속성이 부분에서 체액을 움직일 수 있는 속성을 한약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기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순환을 통해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정체가 생겼다든가 이런 문제를 다뤄나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하는 데는 생략은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해부 구조만 어느 정도 익혀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요 수준까지는 다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처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처방이 도대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한자가 틀려서 안 가르쳐 주나? 이렇게 쓰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까먹었네. 처방이란 말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도가의 방사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어요. 도술사죠, 도술사. 도가, 연구가. 그렇게 생각하면. 방사가 쓴 이 약 포지에다가 썼다고 해요. 그 포지다 옛날에 써줬잖아요. 그죠? 약 싸는 데다가 이렇게 처방을 써줬잖아요. 처방을 이렇게 식물명을 써줬다 이 말이지. 분량까지. 여기서 나온 말이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은 도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처방이에요. 근데 도가가 뭐를 했냐? 가롱이나 이런 그 책을 보면